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진동하는 음성이 지구 전체를 얼음처럼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를 얼음처럼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만당했습니다. 온 세상이 한국의 실제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4년 나이지리아의 고립된 마을에서 최신식 기기들이 하루 만에 전부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자들 이유를 알 수 없이 철수, 독일의 기술자들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도피, 한국 전문가 팀마저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무를 멈췄습니다. 이곳은 생명이 없는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해 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한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발발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에서 무엇인가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가 감추려 했던 그 놀라운 48시간의 사건을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데올라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아다마와 주의 소규모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날 2023년 3월 15일은 제 삶에서 가장 암울한 하루였습니다. 일본 굴착팀이 철수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팀장의 바지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제 손톱에는 진흙이 박혀 있었고 무릎은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 단지 생각에 그쳤어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해요. 우리의 최후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데올라님,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화강암 지층이 지나치게 두꺼워요. 우리 장비로는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일본 측 팀장 다나카님이 제 손을 살며시 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꽉 매달렸어요. 다나카 씨, 당신들이 안 되면 대체 누가 합니까?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었잖아요. 곁에서는 오두 촌장님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리며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트럭 앞에 드러누워 길을 막았어요. 차라리 저희를 밟고 지나가세요. 어차피 물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외쳤어요. 그 소리를 낸 사람은 바로 사흘 전에 5살 난 딸을 잃은 은케치의 어머니였습니다. 다나카 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120m를 파냈어요. 새 자루에 드르리 부러지고 펌프 2대가 망가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절규했지만 일본 팀원들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마을 청년 몇이 트럭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트럭은 느리지만 확고하게 전진하여 나아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매달리다가 전진했습니다. 저는 최후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도로 위에 쓰러졌어요. 뜨거운 모래바다에 엎드린 상태로 트럭이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7살 난 아들 케미가 제 곁에 와서 등을 두드렸어요. 10살 딸. 친호 역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하느님께서 왜 우리만 버리셨나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 비명이 메아리처럼 마을 전역에 번졌어요.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 그것은 평범한 트럭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앞날이 아이들의 목숨이 멀어져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들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반년 전 그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022년 9월 첫 번째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옆집 아다무의 갓. 난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물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을 보건소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왕복 20km를 걸어서 길어온 강물이었어요. 점차 마르면서 색상이 갈색으로 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끔찍한 일이 시작됐어요. 10월에 2사람, 11월에 1사람, 그리고 12월에는 쌍둥이 자매가 하루 차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부 10살 미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부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오염된 음용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조사단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우물 시추를 시도했습니다. 20m만 파면 청정한 지하수가 나올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그들은 일주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15m 지점에서 견고한 기반함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개발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위치를 골랐으나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이런 지층 구조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마치 철의 갑옷 같습니다. 중국 건설사는 아예 대형 기계를 투입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땅속으로 파고들었으나 40m에서 멈췄습니다. 폭파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남긴 최종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일본 국제협력기구 지하수 전문가가 왔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나라로 터널을 굴착하는 그들이니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쉴 틈 없이 작동했고 깊이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50m, 70m, 90m 마을 사람들은 매일 시추.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굴착.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00m를 넘어서자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상이에요.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120m 지점에서 모든 것이 중단됐어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조차 떠났어요. 나는 벽에 걸린 사진을 지켜봤습니다. 물로 인해 죽은 5 어린이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이야.
미안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케미와 치노를 꼭 끌어안고 밤을 지샜어요. 언제 이 아이들도 해로운 물을 마시고 쓰러질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떨며 말이죠. 새벽 4시,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났습니다. 케미와 치노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살며시 물통 4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 동일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쳐있고 절망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들의 얼굴. 오늘은 더 일찍 가야 해요. 어제는 물이 너무 적어서 누군가 말했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마저 아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오고 가는 20km. 매일 5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리였어요.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야 겨우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통을 머리에 이고 걷는 동안 목과 머리에 물통을 이고 걸을 때 목과 어깨가 아팠음에도 계속할 수밖에. 어깨가 아팠지만 계속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강변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던 것은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물이 다시 줄었어. 강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태였어요. 갈색의 흙탕물이 그저 종아리 높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류는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다 퍼가 버렸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닥에 진흙이 섞인 물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셔? 막내를 등에 업은 젊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길어 통에 부었어요.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 했으나 어려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고됐어요. 머리 위에 물통 무게가 점점 더해졌고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케미가 목이 말라 울고 있었어요. 진흙 범벅 물을 천으로 수차례 걸렀습니다. 그런데도 색은 여전히 뿌옇더군요. 끓여서 식힌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학교 가야지. 치노에게 말했으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오늘도 물을 기르러 가야 합니다. 수업에 늦을 겁니다. 10살 아이가 포기한 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던 현실이었어요. 오후가 되면 다시 가야 해요. 하루에 2번, 때로는 3번, 그렇게 하루가 1번, 가끔은 3번,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일까요? 단지 살아남는 것뿐이었죠. 일본 팀이 떠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아이 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마을이었으나 그 소식을 접한 우리 마을 주민들은 더욱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 남편 오쿤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할 장소도 이동할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럭이야. 트럭이 다가오고 있어? 아이들이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믿기지 않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2대의 트럭이
검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지? 이제 그만 좀 해주면 좋겠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정지하고 8명의 사람들이 하차했습니다. 동양인이었지만 일본인과는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지도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현지 언어로 인사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이름은 이매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모두 촌장님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을 타러 왔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마을에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미국도 성공하지 못했고 일본도 포기했어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신가요? 이매빈 씨는 당혹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냉랭한 반응은 예상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외쳤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요. 희망을 주고 사라지는 일. 이제 질렸다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부디 그냥 가주세요. 우리를 그냥 두세요.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두려워하며 어머니 뒤에 숨었고요. 한국 팀은 서로를 보며 무언가 상의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젊은 팀원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름이 송재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조사만 하고 떠날게요. 실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사라고요? 네, 왜 모두 실패했는지 알아보기만 하고 갈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촌장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어요. 조사만이라면.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미 지나치게 아파왔어요. 한국 팀은 정말 색달랐어요. 다른 팀들이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내리며 다른 팀은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내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 땅을 파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대회하기만 했어. 일주일 동안 단순히 어슬렁거리기만 했어. 대체 뭘 하는 거야? 마을 주민들은 의아해했죠. 이매빈 씨와 지질학자 최도윤 씨는 매일 다른 장소를 파서 조사했어. 작은 장비로 무언가를 측정하고 지도에 표시하며 사진을 찍었어. 저 사람들 좀 이상해. 일본 팀이 판 구덩이도 모두 살펴보고 있어? 오픈이 퇴근하고 와서 얘기했어? 일주일이 지난 날 나는 참다 못해 질문했어.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는 거죠? 최도윤 씨가 흙 묻은 손을 털며 답했어.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만 우리는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라고요? 네,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 열흘이 되는 날 한국 팀이 마을 회관의 주민들을 불러 모았어. 큰 종이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죠. 이 지역의 지하 구조는 세계적인 안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혜빈 씨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 미국 팀은 여기서, 중국 팀은 여기서, 일본 팀은 여기서. 막혔어요. 모두 동일한 안반층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촌장이 물었어. 하지만 여기서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그가 지도상의 특정 위치를 지적했습니다. 이곳은 안반층이 V자 형태로 갈라져 있는 지점입니다. 깊게 파들어가야만 기대할 수 있어요. 마을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습니다. 일본 측 팀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송재현 씨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실패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끝까지 시도해 보는 것이죠.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을 꺼냈을 때 케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저씨들은 왜 이곳에 오셨나요? 송재현 씨는 웃으며 무릎을 꿇어 케미와 시선을 같은 높이로 맞췄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요. 다른 어른들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탐사가 끝나고 마침내 한국 팀이 장비를 풀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정말 예상대로였어요. 마을 변두리,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언덕 밑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네, 이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굴착 작업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팀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이들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들었습니다. 하루의 흐름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물이 귀한 존재였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물이 귀한 자원이었어요. 임혜빈 씨가 이야기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임혜빈 씨가 말씀하셨어요. 전쟁 이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는 일은 없었어요. 첫 삽질이 시작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으나 그래도 시선은 저절로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요? 30m 통과 소식을 총재현 씨가 외쳤어요. 첫날 기준으로 상당한 깊이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일본 팀은 첫날에 이미 40m까지 파냈었거든요. 둘째 날에는 50m, 셋째 날 65m. 순탄하게 진행되네.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곧장 입을 다물었어요. 희망을 가지기에는 아직 너무 빠른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상황이 달랐어요. 와, 벌써 70m야. 케미는 매일 현장에 찾아가서 진행 수치를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곧 물이 솟아날 거라고 해요. 케미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내가 말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팀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일했다면 한국 팀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꾸준함을 유지했어요. 휴식 시간에도 장비를 점검하고 매일 저녁 회의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느리게 진행하나요? 어느 날 제가 질문했어요.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질문을 했습니다. 서두르면 잘못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최도윤 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침내 80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도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조용히 해 말해서는 안 돼 희망을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말하면 사라질 것처럼이요. 85m에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단단한 지층이 나타났습니다. 드릴 소리가 변했습니다. 금속이 암석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시작이구만.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팀이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각도를 약간 바꿔보세요. 아니,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괜찮습니다. 우회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드릴의 각도를 15도 틀어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한국 팀은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각도를 조정한 드릴이 다시 지층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단단했으나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90m. 이틀 뒤 마침내 90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일본 팀도 넘지 못한 관찰했습니다. 일본 팀조차 통과하지 못한 깊이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아요. 신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직 알 수 없어. 더 지켜봐야 해. 그렇게 말했지만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95m, 100m, 100m 돌파.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매빈 씨는 진정하라고 손짓했어요. 아직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굴착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팀과 마을 사이에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축구였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 송재현 씨가 아이들과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케미와 몇 명뿐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패스 골골이야.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오랜만에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한국 팀원들도 하나둘씩 참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골키퍼가 되었고 이매빈 씨는 심판을 맡았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해요. 케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쿤도 어느새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 팀은 특별한 것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면인가요? 한국 음식이에요. 처음 보는 음식에 이것은 한국 요리입니다. 처음 접하는 음식을 아이들은 궁금증이 가득한 시선으로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넘치는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지켜봤어요. 펄펄 끓는 물에 면을 넣자 매콤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끓이기 시작하자 자극적인 향기가 퍼졌어요. 이상한 향기. 친호가 코를. 낯선 냄새. 친호가 코를 잔뜩 찌푸렸지만 한번 맛보더니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맛있네요. 매워도 좋아요. 그날. 맛있어. 매콤해도 맛있어.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특별해졌습니다. 그 후로 점심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마을 여성들이 나이지리아 고유의 음식을 가져오면 한국 측은 그들의 요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졸로프 라이스입니다. 나눴어요. 이것은 졸로프 라이스예요. 우리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제가 가져온 우리 할머니의 레시피죠. 제가 가져간 음식을 한국 팀원들이 맛있게 요리를 한국 팀원들이 즐겁게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드셨어요? 와, 정말 맛있는데요?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욱 좋을 거야? 김치가 무엇인가요? 한국의 대표적인 김치는 뭐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음식이에요. 다음번에 가져올게요. 저녁이 되면 모닥불 주변에 모여 음식이죠. 다음에 가져오지요. 밤이면 장작불 주위에 둘러앉아 앉았습니다. 한국 팀은 그들의 국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국도 전쟁 앉았어요. 한국 팀은 자기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도 전쟁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한국도 전쟁 이후에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물도 후에는 정말로 가난했어요. 물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부족했지요. 이매빈 부족하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이매빈 씨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씨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며 여기까지 않았어요. 서로 협력하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들을 돕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죠.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어떤 거예요.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밤 최도윤 씨가 기타를 꺼내 들었어요. 날밤 최도윤 씨가 기타를 꺼냈습니다. 아는 노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는 곡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통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고 한 곡 고전적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한 곡
측도 그들의 음악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음악으로 하나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왜 항상 미소 짓나요? 케미가 송재현님께 질문했습니다. 웃음은 힘을 주니까요. 케미도 자주 웃습니다. 물이 나올 때 더 많이 웃을 겁니다. 이러한 소통이 이어지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한국 팀이 아플 때 약을 갖다 주고 비가 올 땐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는 생각이 들었어. 어느 날 밤 오쿤이 말했습니다. 머료. 진정성이 느껴져. 단순히 일하러 온 것이 아니야? 저 역시 그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휴식. 시간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마을 일도 거들어주는 그들. 특히 이매빈 님은 매일 밤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왜 그리 조심스러우세요? 제가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실패할 경우 여러분이 입을 고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을 만난 듯 했습니다. 110m를 넘어서면서 형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추. 진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습니다. 하루에 1m라도 나가면 다행인 1m를 뚫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안반층이 예상한 것보다 두껍습니다. 최도윤 씨의 얼굴이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115m 지점에서 첫 번째 드릴이 파손되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팀은 차분하게 드릴을 교체했으나 이틀 뒤 그 드릴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드릴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120m. 일본 팀이 포기했던 바로 그 깊이에 이르렀을 때 드릴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안 됩니다. 제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쿵, 쿵 드릴이 안반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무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매빈 씨가 서둘러 작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팀이 모여 긴급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안반층은 화강암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각도를 더 조정해 볼까요? 또는 측면으로 우회하여 감론을 박이 계속되었습니다. 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장비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언급했습니다. 일본 팀도 최신 장비로 일본 팀도 최신 기계를 사용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실패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재현 씨가 맞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시 시작이군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 실망이 섞인 말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감에도 회의는 지속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목소리만이 그들이 아직 단념하지 않았다는 표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혜빈 씨가 마을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안반층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문제였습니다. 모두 촌장님이 손을 올려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을 중단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북돋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케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들도 떠나시는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며서서 잠시만요. 부탁합니다. 목이 졸려서요. 잠시만요.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총재현 씨가 외쳤으나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낮에 한국 팀이 장비를 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미와 친노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주방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 다시 한번 좌절. 이제 정말 끝인 듯 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한국 팀이 공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했으나 미안합니다. 임혜빈 씨가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광장에 모였지만 누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낙담도 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측했던 결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떠나세요. 촌장님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한국 팀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축이, 펌프, 계측 장비들이 하나씩 2개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떠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매달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떨어져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신호가 질문했습니다. 이제 지쳤어. 우리 전부. 그 순간이었습니다. 송재현 씨가 갑자기 달려와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 탓이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캠과 친호에게 사과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다른 팀들은 그저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대부분 싣었을 때 케미가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송재현 님께
달려가 무엇인가를 전달했습니다. 종이. 접어 만든 작은 새였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한국에 가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송재현 님이 무릎을 꿇고 케미를 껴안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약속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매빈 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더니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는 듯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매빈 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번 주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저쪽을 보니 그가 마을 밖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 모양이 뭔가 이상합니다. 혹시 지하수맥이 다른 쪽으로 흐르는 건? 무리입니다. 다른 팀원이 말렸습니다. 우리 장비도 하나뿐이고 예산도 우리 장비도 하나뿐이고 자금도 제 책임으로 맡을게. 회사에는 제가 설명하겠어. 팀원들 사이에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정말 말도 안 돼.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돼. 이매빈 씨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여기. 이 아이들 얼굴 좀 봐. 우리가 정말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때 한국 팀이 마을 공동 묘지 방향을 지나면서 있었어요. 작은 묘비들이 줄을 지어 있는 곳이었어요. 최근에 설치된 것들이 특히 많았어요. 이매빈 씨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것들이 전부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네, 지난 1년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가 묘비 하나를 손으로 건드렸어요. 진욱쿠. 2018년 태어남. 2023년 죽음 5살 물로 인해 죽은 아이였어요. 한동안 그렇게 서 있던 이매빈 씨가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안 갈 거야. 우리는 안 갈 거야. 팀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 이대로 간다면 평생토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는 트럭 쪽으로 가서 짐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회사에서는 뭐라고 할 텐데. 제가 처리할게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세요. 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절반은 머리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팀장님. 저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사람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매빈, 최도윤, 송재현, 그리고 단 한 명의 기술자뿐이었어요. 정말로 하실 건가요? 최도윤 씨가 질문했어요. 그래, 끝까지 해보자. 장비도 모자라고 인원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매빈 씨가 케미와 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 제 아이가 물 부족으로 고생한다면?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해주길 바라겠죠? 그날 밤 네 명의 한국팀은 다시 지도를 펼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반을 정면에서 뚫는 건 포기하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해. 그렇다면 우회로로 안반층 사이에 갈라진 곳을 찾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알 수 없어. 하지만 시도는 해. 봐야 해. 창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케미가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맞아, 가지 않았어.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닌 단지 우리를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 단지 우리를 위해 남아있는 이들.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오픈이 내 어깨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창문 너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애 처음 진정한 희망이 생긴 느낌이야.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직으로 굴착하는 것은 그만둡니다. 대신 비스듬하게 나선 형태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최도윤 씨가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시간은 더 소요되지만 안반층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인력이 모자랍니다. 당비, 운반이나 야간 감시를 맡겨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교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한국 팀이, 밤에는 마을 청년들이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각도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드르리 안반에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행 속도는 더뎠지만 꾸준히 깊어져 갔습니다. 125m, 130m. 안반을 피해 나가고 있어요. 환희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드릴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로 계속 작업하니 냉각수가 더 필요하겠어? 냉각수도 거의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마을 여성들이 나서 주었어요. 우리가 물을 가져올게요.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식수를 구해오겠습니다. 강해서요. 그러면 마실 물이 문제 없어요. 이것이 더 중대합니다. 매일 물을 길어 옮기던 여성들이 이제는 시추 공사를 위해 물을 운반했습니다. 굴착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140m 지점에서 다시 안반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매우 광범위해요. 낙담하는 순간이었으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씩 더 시도해 봅시다. 총재현 씨가 애원했어요. 그 순간 최도윤 씨가 어떤 것을 발견했어요. 잠깐, 이 안반 뭔가 다릅니다. 세밀히 살펴보니 안반에 아주 가는 금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파고들면 위험합니다.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다시 한번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모두 촌장님께서 앞장섰어요. 위험하더라도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굴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균열을 따라 파고 들어갔습니다. 주야장천 이어지는 작업. 한국 팀은 거의 잠을 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네. 조금만 더요. 이빈 씨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어린이들이 응원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지지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합하여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150m를 넘어서자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끼릭끼릭. 좋지 않습니다. 베어링이 고장난 듯 합니다. 엔지니어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멈추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뭔가 변했습니다. 최도윤 씨가 외쳤습니다. 드릴이 갑자기 매끄럽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반을 지나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155m, 160m. 그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임혜빈 씨가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조합. 아주 작지만 수합이 포착됐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물이 존재한다는 표시였을까요? 그러나 드릴이 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드릴이 정지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더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물에 닿은 것 같은데 장비가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임혜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장비가 완전히 고장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정지하자마자 마을 주민들이 1명, 2명 접근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오두.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장나도 괜찮아요. 부회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모두가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임혜빈 씨가 크게 숨을 들어 마셨어요.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가 모든 사람을 살펴봤어요. 진짜 최종이에요. 이번에 틀리면 압니다. 제가 응답했어요. 우리 전부 알고 있어요. 임혜빈 씨가 마음먹은 듯 머리를 끄덕였어요.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긴장이 감돌았어요. 최후의 시도. 성공. 아니면 완전한 패배. 드릴이 또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끽끽.
괴로운 소리를 내며 조금씩 매우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168m. 순간 드르리 빈 공간을 마주한 듯 쑥 들어갔어요. 뭐야? 바로 그 때였습니다. 후. 지하에서 무엇인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요. 전원 뒤로 임혜빈 씨가 외쳤어요. 하지만 제대로 피하기도 전에 팔거대한 물기둥이 땅을 뚫고 분출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20m 높이로. 솟구친 맑은 물, 마치 지하에 갇힌 생명이 터져나오듯 쏟아져 나왔어요. 아, 언어로 다 할 수 없는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물기둥.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물줄기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물입니다. 실제 물입니다. 어린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케미와 치노 역시 물 속에서 춤추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 올렸습니다. 투명하고 시원한 물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물인가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이곳에서 솟아오른 청정한 물이었습니다. 모든 촌장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으며 남성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성공했어요. 진짜로 성공했어요. 송재현 씨가 임혜빈 씨를 포옹했어요. 한국팀 4사람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셔보세요, 마셔보세요. 누군가 목소리를 냈어요. 신중하게 물을 입에 가져간 사람들의 표정에 경외감이 스쳤습니다. 달콤해. 물이 달콤해요. 이렇게 맑은 물은 처음이에요. 물줄기는 계속해서 솟구쳤어요. 끊어지지 않을 듯이 영원히 흐를 듯이. 임혜빈 씨가 저에게 왔어요. 아데올라 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었어요. 저도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날 저녁 마을은 축제의 장소가 되었어요. 모닥불을 지피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어요. 물을 마시고 다시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게 충분히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기쁜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는 2번 다시 목마름을 겪지 않을 겁니다. 케미는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물이 준 첫 번째 선물은 어린이들의 웃음이었어요.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 팀은 떠나지 않고 펌프 시설을 구축했어요. 단순히 구멍만 뚫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결한 콘크리트로 우물을 세우고 수동 펌프를 달았습니다. 여러 개의 수도꼭지도 설치하여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물을 기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여성들의 생활이 변했어요. 하루에 5시간을 물을 길어 쓰던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시간에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을 주자. 씨앗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마을에 땅이 푸른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안 빠져도 돼요. 친호는 기쁜 마음으로 매일 학교에 다녔어요. 출석률이 10%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이제 아이들이 병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깨끗한 물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정한 물을 마시자 복통과 열병이 없어졌어요. 보건소 간호사가 매우 놀랐습니다. 기적이에요. 한 달 동안 단 한 사람도 물로 인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윤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 마을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퍼지듯 확산되었습니다. 임혜빈 씨는 다른 마을 조사도 지원했어요.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어요. 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기술과 더불어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지리아 정부 관리들이 방문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들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혜빈 씨 답변은 단순했지만 사실이었죠. 정부는 다른 마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마을이 시발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손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진정으로 저희 마을은 기적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한국 팀이 떠날 때가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가셔야 하나요? 케미가 임혜빈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네, 이제 다른 마을도 도와야 해요. 그럼 다시 올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별자리 선물을 마련했어요. 마을 여성들이 협력하여 제작한 전통적인 이불이었습니다. 추위와 외로움을 느낄 때 이것으로 몸을 덮으면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최도윤 씨는 기타를 마을에 두고 떠났어요. 음악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재현 씨는 어린이들과 마지막 축구 시합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복을 가져올게요. 우물가에 작은 안내판을 설치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물. 대한민국인 아이지리아와 함께 이 우물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에요. 임혜빈 씨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한 우정의 증거입니다. 트럭에 올라타기 전에 케미가 말했어요. 저도 자라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마을 아이들도 청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한국 팀 전원이 웃음을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한국에 유학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요.
약속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다르셨습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손을 저으며 멀어져 가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1년이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변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물 주변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물 근처에 상점들이 생겨나고 학교 규모가 늘었어요. 장터가 형성되고 학교가 성장했어요. 어린이들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케미는 12살이 되었어요. 매일 학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케미가 놀랍네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도착한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총재현 님이 보내신 것이었죠? 케미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약속이 있었잖아. 기다릴게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방식의 우물 사업을 전국적으로 넓혔어요. 수백 개 마을에 청정한 물이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가끔 한국 팀의 소식이 전해져요. 다른 국가에서도 우물을 뚫고 있다고 해요. 우리 마을 이야기가 희망의 모범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 가요. 맑은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날을 기억해요.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실패를 받아들였지만 다시 시도했던 용기. 물은 오늘도 계속 흘러 내리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희망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우정과 같이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기술도, 자금도 아닌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정신이 만든 기적이 오늘도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적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하던 국가들도 포기한, 기술적 우위를 보였던 국가들조차 포기한 그 장소. 그러나 한국의 소규모 팀은 그곳. 하지만 한국의 소규모 팀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은 최신식 장비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 절반의 인력과 열악한 장비로도 다시 한번 맞섰던 용기. 그것이 이루어낸 기적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켰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이 나이지리아 마을의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국의 숨겨진 선행이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가 더 훌륭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파하는 큰 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